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왕초보 사주 명리 입문 내 사주 내가 보자 셀프 사주 사탕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행에는 목, 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의 오행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오행인지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이제 오행을 음양으로 또 나눴더니 갑목과 을목이 있었고 병화와 정화가 있었고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가 있었다. 그래서 천간, 열간, 십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 계절이 뭐죠? 시간이잖아. 시간의 변화죠. 시간의 변화가 곧 계절입니다. 그죠? 자, 이제 계절로 보자면 이 목은 봄입니다. 화는 여름이에요. 금은 가을이죠. 수는 겨울입니다. 이게 목화 토금 수가 있으면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다. 수는 겨울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외우시면 돼요. 봄은 우리가 이제 성정을 보자면 음, 싹 싹의 의미가 있죠. 싹, 새싹. 그러면 얘네는 생장하려는 힘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생장력. 그리고 이제 여름. 이 여름은 양분입니다. 양분. 그러면은 이제 자라게 하고 확장하려고 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기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가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가 추수를 가을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열매가 맺힙니다. 결실. 자, 그러면 수. 겨울은 씨앗. 씨앗으로 보면 됩니다. 창고예요. 이제 보관.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목일간, 여름에 태어난 사람, 화일간일 수도 있겠고, 또 가을에 태어난 사람, 금일간일 수 있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 수일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성정을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죠. 뭐냐? 봄 기운 또는 목 기운을 가진 사람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작. 자, 한번 볼게요. 목은 이제 생장을 하고 싹이니까 아무래도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하죠. 시작. 시작하고 펼치고 또는 배우고 습득하고 뭔가 버리려고 하고 이런 성정이 있겠다. 우리는 이제 가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름, 양분이라고 했습니다. 자라게 한다, 확산한다. 이 사람들은 어, 개화랄까? 확산, 확장 또는 발설의 기운도 있겠고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기운도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비밀이 내가 이제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어.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병화, 정화, 운이 오면은 비밀이 탄로나거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태 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병화, 정화, 운 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웃기죠? 이제 가을이죠. 열매, 결실. 이 사람들은 분리, 단절을 잘합니다.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싹이 나무가 돼서 자랐죠. 성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 그죠? 열매가. 그러면 가을에 돼서 추수를 합니다. 일부러 이 열매를 똑 따기도 하지만은 그대로 둬도 지가 알아서 이제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리 단절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맺고 끊는 게 이제 확실하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겨울이죠.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이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이 봄에 다시 이제 싹으로 틔울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응집이라든가 수집이라든가 이제 대가족, 정보 수집, 모으고 끌어들이는 그런 좀 성정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를 가지신 사람들이 굳이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은 비밀이 참 많아요. 실제로 비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타인들이 봤을 적에 쟤는 왜 숨기는 게 저렇게 많지? 비밀이 많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한 거고 긍정적으로는 쟤는 좀 아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또 해 볼게요. 이제 오행의 오행이라는 거는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제 동계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제 목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 목은 비겁이 됩니다. 내조, 나조, 자신. 목은 화를 생해 줍니다. 식상이 돼요. 식상은 토를 생해 줍니다. 재성이죠. 토는 금을 생해 줍니다. 관성이에요. 관성, 금은 수를 생해 줍니다. 이게 인성이 되죠. 인성은 다시 목을 생해 줍니다. 그래야 내가 내 활동, 내가 바깥에서라든 내 인생을 드러내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돈을 벌고 직장에서 나의 이제 할 일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이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비겁은 식상을 생해준다. 식상은 재성을 생해준다. 재성은 관성을 생해준다. 관성은 인성을 생해주고 인성은 비겁을 생해준다. 이건 외우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생만 해주냐? 아니라고 했죠. 극하는 관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재성을 극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제 내가 돈을 이제 벌고 관리를 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돈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성, 관성은 나를 극합니다. 나를 극하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인성.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다시 관성을 극합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론을 파헤치면 이제 재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이제 십성을 가볼게요. 이제, 십성. 십성은, 10개의 성정이라고 했어요. 10개. 10개의 성정이다. 성격이다. 뭐 성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간이 이렇게 많은데, 10개라는 성향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10개로 어떻게 단정 지어요? 진짜 사람이 성격이 10개로 이제 단정 지을 수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 게 진짜 편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자, 우선은 뭐 한번 볼게요. 십성. 십성에는 비견, 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재, 정관편관, 정인편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육친으로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여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살짝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남자한테는 비견, 겁재가 나눠, 경쟁자, 동업자, 형제자매, 여자하고도 이제 똑같아요. 근데 여자한테는 이 시댁이라는 게 하나 더 이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식신상관, 요거는 남자한테 할머니 또는 장모님이 됩니다. 이 두 개로 또 추리면 안 돼요. 더 많습니다. 이제 추려 놓은 거예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식상이 또 여자한테는 자식이 됩니다. 그죠? 정제, 편제, 돈이죠. 남자한테는 부인, 여자, 돈, 뭐 아버지가 되고 여자한테는 아버지,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정관편관은 남자한테 자식이 돼요. 자식. 물론 직장도 되지만 어쨌거나 육친만 보는 거라서 자식이 되고 여자한테는 남편이면서 남자입니다. 인성. 정인 편의는 남자한테 어머니 계모,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계모도 되기도 하죠. 뭐 생모, 그러니까 뭐 정의는 생모고 편의는 계모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딱 뭐 나눠서 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내 생모가 너무 바빠서 나에게 신경을 못 써주고 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때로는 뭐 이렇게 내 생모가 내 잘되라고 나는 하기 싫은 공부인데 내 잘되라고 뼈 빠지게 막 돈 벌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다그치면 나한테는 편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계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격으로 보자면 비견은 독립적입니다.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만심이 있습니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요. 자기애가 좀 강해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하면 갑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비견한테는 이 갑을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일 뿐, 행정적인 문서일 뿐, 너와 나는, 우리는 평등하고 동등하고 함께다, 우리다, 같이 한다, 이런 상생의 기분이 좀, 이제 마음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겁재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라든가 이단화 기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할 수 있죠.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타인에 대한 동경심을 좀 많이 가집니다. 항상 내 것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경쟁심, 라이벌 의식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식신은 낙천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박약 될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더 많이 겪죠. 수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신을 가진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이 와도 그럴 수 있지. 뭐 또 하면 되지. 뭐 요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나 해소보다는 그냥 수긍한다거나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을 굉장히 이제 좋아라 해요. 뭘 배운다든가 습득한다든가 누구의 말을 경청한다든가 식신을 가지신 분들이 타인의 어떤 이제 하소연이라든가 푸념을 잘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상관은 반항심이 있어요. 근데 이 반항심이 개인 어떤 이기적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반항심이라기보다는 정의감에서 나오는 반항심이 많습니다. 뭔가 변화를 이제 도모하고 개혁하려 하고 내 아이디어가 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제 모방과 창조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정제는 금전, 재물, 월급, 월급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이제 순수한 내 보상이죠. 내 대가성 보상. 이제 월급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편제는 금전이고 재물이기는 한데 월급하고는 조금 달라요. 투기성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겠고 도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관은 체면을 좀 이제 중요시해요. 이제 체면에 이제 조금 상처가 이제 좀 해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해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안정을 추구해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의 어떤 안정성을 깨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평관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다. 계략적이다. 아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모술수 계략적일 수 있지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음,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제공받아도 그 틀을 깨부수고 더 좋은 것을 개척하려고 하는 개혁가 정신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인성. 정의는 학문이기도 하고 공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의존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이 나를 생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뭐랄까, 이제 좀 의존적이다.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받고 자란 사람들은, 포용력이 좀 있죠. 우리가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랑을 또 많이 베풉니다. 받은 만큼 주죠. 어. 편인은 변덕스럽고 눈치가 빠르죠. 자기 소신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마니아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편향적이고 외골수적이에요. 음. 이거를 사회적 의미로 봤을 적에 비경겁제는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얘기해요. 그 이제 비경겁제를 가진 사람들은 뭐 돈을 벌고 뭐 공부를 하고 이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사람으로 마음 다치고 좋아하고 행복감 느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울고 웃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식신상관, 식신은 언어 능력이에요. 상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습득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뭘 배웠다. 그럼 배운 걸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뭐 MSG를 넣지 않는 거지. 내가 습득한 걸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습득한 걸 내 MSG, 내 테크닉을 좀 넣어서 활용하죠. 그러니까 활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융통성이 좀 있겠다. 둘 다 음식, 먹는 거, 뭐 체력, 건강, 활동성을 얘기합니다. 정제는 아까 월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실하다, 노력가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갑자기 나한테 뚝 던져주는 그런 이제 꽁돈은 솔직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정당한가, 당연성이 있는가, 정당성을 따지죠. 그게 이제 출처가 없고 좀 부당한 돈이면 안 받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색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만큼 쓰고 또 받은 만큼 주고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안 받고 안 쓰는 그런 기질이 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쓰지를 않는다. 그렇습니다. 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기성 수익이다, 뭐 당첨이다, 복권 또는 뭐 또 뭐 있죠? 이거 어 불법 뭐 도박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갑자기 열심히 노력을 안 했지만 갑자기 1억 천금을 확 벌어들이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막 뿌리듯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많아서 막 쓴다기보다는 감정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돈을 씁니다. 돈으로 봤을 적에 이 재성을 돈이니까 돈으로 봤을 적에 말하자면 변제는 내 기분이 오늘 상당히 좋아. 그러면 기꺼이 내 오늘 한턱 쏠게.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번에 받은 게 있으니까 오늘 내 쏠게.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편제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10원도 뭐 돈이 막 엄청 많아도 10원도 안 씁니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관. 정관은 직장, 편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으로 보죠.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보니까 이제 쉽게 국가 정부 기관 뭐 이런 걸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주민센터에 가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의자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서류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편하게.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니까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바랍니다. 근데 편관 같은 경우에는 개척, 개혁 이런 게 있어요. 그 편법도 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틀이 있다. 그러면 이 틀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제공하는 법을 어기지 않죠. 뭐 다른 걸 쓰지를 않아요. 이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대로 둡니다. 그게 안정적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이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이 틀에서 이제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더 나가서 눈만 조금만 돌리면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기꺼이 이 틀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개혁가다. 개척 정신이 있다. 편법을 써서라도 해결하거나 해소하려고 한다. 변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 학벌, 인생은 글로부터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제 이 정인을 가진 이제 신 분들은 이제 글로써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배운 것들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하죠. 뭐 변수도 생기고 그럴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인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부동산, 땅,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는 자격증, 인허가, 뭐 특정 기술 분야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가 팔자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네 기둥이 있고 천간이 있고 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천간에 네 개, 천간에 네 개, 지지에 네 개 해서 이제 8개 사주, 네 기둥, 사주 팔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성이 골고루 있으면은 또 상당히 참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화기운만이 우르르 강하다든가 금기운이 우르르 강하다든가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간목이다. 간목일간이다. 근데 내 옆에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편재다. 시간에 시지에는 또 정제다. 어, 또 일지에는 정관이다. 어, 여기 월간에는 상관이 오더라. 여기 또 월지에는 뭐랄까요? 식신이 오더라. 뭐 다양하죠. 또 연간에 정관이 오고 여기도 뭐 편관이 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일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인성은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무인성이에요. 전부 다 내가 극해야 되거나 내가 극을 받거나 생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들지. 어떻게 보면은 편재 내가 극하죠. 내가 극하잖아. 그죠? 정제 내가 극합니다. 나 좀 바빠요. 그죠? 이 사람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극을 해야 되니까. 상관, 내 생해줘야 돼요. 때로는 웃으면서 키우기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생해줘야 돼. 식신, 또 생해줘야 돼. 정관, 나를 극합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바빠요. 내 마음 이렇게 뉘일 데가 없어. 나는 극을 이제 여러모로 극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극을 또 받기도 하고, 또는, 어, 나도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할 게 없어. 또 타인을 이제 또 배려해주고 위로해준다고 또 바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옆에 이 나머지 7글자에 뭐 이제 글을 쓰려고 했는데 그냥 십성으로 이렇게 간단히 우선은 풉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어플 다 다운받아서 만세력, 내 만세력 정도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자를 우선은 그건 다음에 좀 보자고요. 우선은 거기에 보면은 뭐 편제가 있고, 정제가 있고, 정관이 있고, 상관이 있고, 뭐 식신이 있고, 정관, 편관 이렇게 쭉 있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이다. 신금이다. 근데 내 옆에 상관이 있다. 또 이제 정인이 있다. 여기에는 비견이 있다. 여기에 또 상관이 있다. 여기 식신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뭐 올 수 있죠. 정관. 뭐든 간에 한번 적어 봅시다. 또 정인. 요렇게 옵니다. 자, 신금은 금의 일간이에요. 그죠? 신금은 드러내고, 좀 빛나고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옆에 내가 이제 생해줘야 돼. 생해줘야 돼. 또 생해줘야 돼. 정인, 내가 이제 생을 좀 받네요. 비견, 나하고 동등해. 저기 좀 떨어져 있는 글자는 조금 배제를 하자고요.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 글자는 조금 배제를 하고 가까이에 붙어 있는 글자만 보자고요. 자, 신금 입장에서 나는 생도 좀 받고 내가 이제 생 받은 걸로 이제 상관을 생해주기도 하죠. 또 상관을 생해주기도 합니다. 식신을 생해줘요. 이 사람은 달랑 하나 받는데 내가 줄 거는 너무 많아. 힘이 빠지지, 이 사람도. 그죠? 이제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이걸 또 이제 지우고, 지우는 것도 일이네요.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를 더 만들 걸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목일간이다. 목일간을 또 합시다. 목일간이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정인이 있다. 편인이 있다. 여기 또 편인이 있다. 여기는 뭐 재성이 하나 있다. 여기 또 편인이 있다. 여기도 뭐 정관이 하나 있다. 여기도 정인이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성이 너무 많아요. 인성이 지금 너무 많죠. 나를 생해줘. 나를 생해줘. 나를 생해줘. 월지에서도 나를 생해줘. 와, 진짜 생해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성, 내가 극해야 되고, 내가 극을 받고, 인성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나를 생해주는 게 많으니까 참 좋겠지? 그렇진 않아요. 나를 생해주는 게 너무 많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주 8글자, 이 팔자는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있는가? 우리 이제 간목으로만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또 어떤 삶이 있는가? 어, 간목인데, 을목으로 해볼까요? 글자를 좀 예쁘게 적어볼게요. 자, 을목인데, 음, 내가 이제 극하는 게 좀 있는 걸로 해볼까요? 여기 편재가 있다. 여기 정제가 있다. 여기도 편재가 있다. 여기 정제가 있다. 여기 정제가 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관 하나 있고 여기 정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정인이 지금 너무 멀리 있어. 어쨌거나 뛰기는 해요. 어쨌거나 너무 멀리 있어. 내 가까이 있는 것만 한번 보자고요. 내 가까이 있는 거. 자, 재성 내가 극해야 돼요. 정제 내가 극해야 됩니다. 정제 내가 극해야 되죠. 편제 내가 극해야 돼. 자, 우리는 제다 신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혹시 제다 신약 들어보셨죠? 내가 극할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약해. 내가 극할 게 너무 많다 보면 내가 아무래도 기운이 다 빠지고 없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고기가 너무 많은 거야. 고기를 다 잡고 싶어. 근데 난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지. 낚싯대도 없고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뭐 없는 거죠. 그물도 없고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진짜 뭐 재성이 이렇게 막 양옆으로 막 다 있으니까 넌 돈이 참 많은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약해. 그러면 이 죄를 내가 다 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 십성이 어떻게 나한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우리가 이제 또 요거를 한번 또 반복해서 볼 건데, 우리 일주는 60갑자다. 천간에 갑으로 시작해서 지지에 또 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천간에 열간을 시작으로 해서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지지를 대입을 해서 해와 개가 만나는 지점에 왔더니 60개의 일주가 있더라라는 걸 우리는 알았죠. 그죠? 그러면 내 일간, 내 일주 이제 볼 줄 아니까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봐서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상관이 이렇게 많구나. 식상이 이렇게 많구나. 그럼 나는 계속 뭔가를 바깥으로 발설하고 활동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겠구나. 혹은 내가 자식이 이렇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식은 없는데 아니면 뭐 자식은 하나인데 내가 식상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보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 생해줘야 되고. 그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예제로 들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십성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십성에 대해서 조금 더 파봤으면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들고 와야 되나 지금 고민이 조금 살짝 되기는 해요. 이제 댓글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뭔가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좀 했으면 싶겠다 하는 거, 좀 한번 왕초보를 떼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우리 십성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인문 사탄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왕초보를 한번 탈출해 보자고요. 고맙습니다.